산전수전 다 겪은 그녀들이 떴다. 해방둥이 마더니 선우용역. 이보다 발랄할 수는 없다. 반장 최라. 까칠함이 매력적인 그녀 심혜진. 여고동창생의 브레인 막내 김지선. 여동생들과 함께 배우는 건강상식 산전수전 여고동창생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야? 많이 입은 근데 많이 입은 거로 따지자면 용녀야 배는 왜 자꾸 만지니? 배가 자꾸 나와. 용녀가 용녀가 잠깐만. 세상에 살을 너 뺐대. 임신했니? 아니야. 자랑할 게 있어서 그래. 그래? 뭐? 내가 6kg나 뺐잖아. 근데 배를 자꾸 이래서 깜짝 그래서 놀랐어. 너희들한테 좀 얘기해주고 내가 싶었어. 그랬어. 야, 그 살이 나한테로 온 거야. 나 지금 사상 최고치에 올라갔어, 지금. 그래? 오 진짜 이렇게 달뜬 것 같아요. 다리 뜬다, 다리 뜬다. 아니, 알았어, 그래서 알았어. 도대체 뭘 보라는 거야? 얘들아 안녕.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쌍봉댁이다! 쌍봉댁! 아니 왜 우리 전원일기에서 응삼이랑 그 썸씽 있었던 쌍봉댁 맞잖아. 댁이라 하면 내가 정말 지겹다 지겨워. 댁? 나처럼 뭐 쌍봉댁, 하동댁, 이천댁, 김천댁, 광주댁, 오산댁. 아유 댁은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또 상궁, 이상궁, 김상궁, 박상궁, 최상궁, 변상궁. 상궁은 내가 정말 다 해봤어. 근데 나 정식으로 인사를 할게. 정식으로 인사. 나는 그 열정의 대명사에서 건강의 대명사로 거듭나고 싶어서 장수고의 전학은 탤런트 가수 이숙이라고 해. 아니 근데 온 게 건강에 안 좋아서 온 거야 왜? 40년 연기였으니까 정말 열정을 불태웠지. 그런데 열정도 좋지만 요즘은 또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그치. 건강을 챙겨야 될 때야. 우리 수기가 진짜 열정적이야. 뭐 일 하나 하면 그냥 열심히 열정. 하잖아, 열심히. 하고. 근데 80점이야, 스타트. 이국적인 몸매. 내가 지금 나 데뷔했을 때 별명이 뭔 줄 알아? 날 들어 리틀 소피아 로렌. 또 귀엽다고 줄리아 로버츠. 우피 골드버그. 내 별명이 많아. 우피 골드버그는 소피아 로렌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아니 그래서 근데 이렇게 좋았는데 뭐 이렇게 뚝 떨어져? 떨어졌어. 건강 이상 신호. 왜? 사실 조금 내가 약간 고혈압이었었는데 약을 안 먹다가 혈압이 높았어? 얼마 얼마나? 동안 뭐 150까지도 올라가고 정말 그때 정말 놀란 일 생각하면 지금도 뭐 가슴이 정말 출렁해. 그럼 지금까지도 약을 먹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먹고 있고 살도 뭐 하여튼 계속 꾸준히 증가해서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 한 15kg 정도. 내 몸매에 15kg가 딱 말랐다고 생각해봐. 정말 아니 나는 너 처음 봤을 때부터 그 몸매여갖고 너 이해가 안 돼. 정말 너 조심해. 너 방송 끝나고 보자. 아니 맞잖아. 너랑 나랑 만났을 때 그때 이미 피 검사를 해보니까 동맥경화, 고지혈증. 어머머머. 고혈압. 오늘의 전학생 이숙이 겪고 있는 동맥경화는 물론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 발병 확률까지 상승하게 만드는 이것.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인 내 몸속 시한폭탄. 최대 10년이나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그것은 바로 비만. 생활 속 독이 당신을 살찌게 한다. 비만의 주범 3대 독을 잡아라. 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비만의 원인이 뭘까요? 많이 먹으니까. 운동 안 하니까. 네, 그렇지. 많이 게을르니까. 게을러서. 먹은 것만큼 쓰지 않았기 때문인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이유를 대부분은 그냥
단순히 내가 많이 먹어서 안 움직여서라고만 얘기하는데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많이 먹어도 주변에 보면요.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친구 있어요. 맞아요. 그쵸? 그래. 아, 그런 애들은 진짜 얄밉더라. 얄밉지. 먹을 거는 네. 내 앞에서 그래 말이야.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다 먹는데 걔는 별로 안 찌는데 나만 쪄. 맞죠? 양심이 없는 거지, 진짜 양심이.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오늘 여러분한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비만의 원인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원인이 뭘까요? 일단 많이 먹은 게 아니고 적당히 먹는다고 해도요. 내 몸에서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화흡수된 애들이 대사되지 못한다는 건 계속 몸속에 쌓이고 남는다는 거예요. 찌꺼기, 독소, 독소, 찌꺼기 이런 것들이 독소가 남으면 쌓이는구나. 그러면 얘네들이 처음에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생겼는데 얘네들이 더 신진대사가 되지 않도록 막을 거 아니에요. 비만의 악순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독소에 대한 이야기 나눌 거예요. 오케이. 근데 내 몸에 독소가 좀 쌓여 있는 것 같으세요? 방귀를 조금 자주 뀌는 편인데 그 독소가 배출되는 거 아닐까요? 감기가 잦아서 독소가 많을 것 같다. 이것도 새로운 이론일 수 있어요. 오늘 일단 전학생 영상으로 비만을 유발하는 독소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야? 놀라라. 왜? 아, 바지가 안 올라가. 저거는 누워서 입어야지, 누워서.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네. 에이, 참. 못이 맞아야지. 아유, 살아, 내 살아. 제발 좀 빠져라. 나가라. 사실 어릴 때부터 좀 뭐랄까, 통통과? 아우, 귀여워. 중학교 때 사진이에요. 중학교? 너무 이쁘다. 이렇게 통통과에서 사실 이렇게 밉지 않게. 그러니까 뭐 비만은 아니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거의 한 10kg 이상이 이렇게 쪄 있는 거예요. 아유, 운동을 해도 정말 1mm도 안 빠졌었어요. 안 빠져. 쉽게 빠지지 않는 살뿐 아니라 건강 역시 고민이라는 전학생 이수. 약을 먹는 혈압약. 혈압약은 매일 지금도 먹어요. 고혈압 있으세요? 정말 살을 빼야지. 또 식습관 정말 요주의해야지 해가지고 긴장을 바짝 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숙 씨 인바디 검사 결과는 BMI가 25.5가 나오세요. 25가 넘어가면은 저희가 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관 내 독소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비만이 오래되게 되면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 플러스 심혈관계 질환들,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질환으로까지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섭다. 뭐 기분이야 뭐 좋을 리가 없죠. 아무래도 비만에서 뭐 살을 빼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계획은 열심히 운동해서 우선 살 좀 빼고 보자. 진짜 이렇게까지 경고를 다 듣는데도 이게 안 빠져. 왜 그럴까? 공원에서 울려 퍼지는 의문의 소리. 그것은 바로 바람을 가르는 줄넘기 소리? 잘하네. 와, 진짜 저렇게 저렇게 못하는데, 원래. 야, 저렇게 하면은 10kg 금방 빼겠는데. 근데 왜 안 빠지지? 지금 저렇게 빠른 걸음으로. 글쎄 말이야. 아, 운동 열심히 하네. 몸이 괴롭혀져야 살이 빠지지? 몸을 안 괴롭히면 살이 그대로 있어요. 갑자기 괴롭히더니 어디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아니, 약간 졸음이 와요. 아니, 저기요. 이렇게 나른하면서. 예.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마스크 하니까 몰라요. 마스크 누군지를. 쓰고 모자 썼다 이거지.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데선 잠이 그렇게 잘 와. 미치겠다. 웃겨. 아이고 오늘 운동 열심히 했다. 아 커피를 수시로 또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커피 예, 따뜻한 예. 것도 이렇게 담아서 드시는구나. 편의를 위해 테이크아웃 잔을 자주 이용한다는데요. 저렇게 플라스틱 컵 통째로 해서 이렇게 드시네요. 예. 커피를 저렇게 자주 먹는 거 옳지 않을 것 같은데. 습관화가 돼가지고.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아이고 우선 설거지부터 해야 되겠네. 아이고. 이렇게 타가지고 안 벗겨져. 어이구. 샐러드. 샐러드 좋지. 와. 야채 많이 먹네. 먹으라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 좋은데. 찬장에서 꺼내는 것은 바로 이숙표 특제 샐러드 재료. 짠. 참치도 넣고 하여튼 뭐. 뭐해? 어우, 저게 한 끼 식사 넘겠는데? 일단은 간단하고 먹기 좋잖아요. 어? 아니, 집에 다 있지 뭐. 뭐 이 정도는 다 있지 뭐. 그쵸? 통조림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통조림이 통에 또 보관돼 있지. 저칼로리 샐러드 위주로 식단까지 열심히 관리하는 이숙. 그렇다면 그녀의 생활 속 독소 유발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떠세요? 생활 습관 좋은 것 같으세요? 자기를 꾸미고 이런 건 좋은데. 꾸미고 그 커피를 좀 많이 먹고 그 플라스틱 나쁜 통. 거는 커피? 샐러드 양도 너무 많아. 너무 많다. 운동도 열심히 하죠. 거기다가 식습관도 채소 먹고. 그쵸, 샐러드. 얼마나 죠 샐러드 드시고. 근데 이왕이면 샐러드가 그냥 생과일이나 이런 걸 넣었으면 좋겠는데 통조림을 넣는다는 게 나는 마음에 걸리고. 비만을 유발하는 3대 독 첫 번째는 중금속이에요. 중금속이에요. 아니 그러면 제가 그 동맥경화 그 증상이 있는데 그럼 그 중금속 그 영향이 있을까요? 중금속 때문에 동맥경화가 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동맥경화가 있으신 분들은 중금속을 더 조심하셔야겠죠. 아니 근데 지금 뭘 쇠를 씹어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만 살짝 이렇게 먹었는데도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미세먼지나 황사 안에도 중금속이 노출돼 있어요. 그거는 있죠. 숨만 쉬어도 중금속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 통조림에도 사실 들어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기 여러 가지 영상들이 화장품이나 손톱에 붙이는 거나 이런 다양한 생활 속에서 노출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처음에는 좀 가볍게 증상들이 시작해요. 피곤하거나 원인 모를 통증 같은 거, 뭐 탈모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 더 무서워하는 암까지도 사실은 중금속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요. 납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연구가 나온 분이 계시거든요. 누가요? 누가? 빠바바밤. 연구 결과상 납중독으로 죽은 게 아닐까라고 하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금속이라는 게 정말 뭐 공장이나 이런 데 가야지만 노출이 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노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중금속하고 지금 우리가 비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중금속이라는 게 몸에 들어오면 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막아요. 그러니까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국내 한 대학의 연구 결과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수은 중독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수은 중독이요? 네, 이 수은이 중성지방을 쌓이게 해서 수은 농도가 높은 사람들이 중성지방이 쌓여서 복부 비만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아니 수은 하니까
화장품에서도 내가 신문에서 많지. 봤는데 예, 화장품 속에서도 수은이 많이 들어있다고. 맞아요. 실제로 2018년도에도요, 화장품 검사를 했을 때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파문이 좀 됐었고, 립스틱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그런 거에 많이 해당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 같은 것들은 특히나 우리가 잘 가려서 사용을 해야겠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다 그 측정하고 이건 아니다 기다 이걸 뭐 판단 기준이 못하죠. 판단 기준이 있지는 않아서 대신에 그래도 우리 대신 식약처나 이런 곳에서 보통은 한 번씩 검사를 해서 발표를 하니까 그런 것들 내용 나오면 네, 참고로 하고 리콜 제품 있으면 빼고. 그래서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됐던 거. 철수세미로 빡빡빡빡. 냄비 원장님들이 많이 하세요. 코팅이 다 벗겨진 냄비인데도 아니 저 그거 지금 산지 얼마 안 돼서 새 거예요. 그 철수세미 같은 걸로 빡빡 문지르게 되면 코팅이 벗겨지니까 코팅이 벗겨졌다는 건 음식만 늘러붙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보통은 스테인리스나 어떤 그 금속으로 돼 있잖아요. 알루미늄 같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게 충분히 음식으로 배어 나올 수 있다는 배어 거죠. 나와요?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쨌건 제가 얘기하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자주 먹는 음식인데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음식이 있어요. 뭔데요? 뭘까요? 뭐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분명히 이 음식 드실 거예요. 고기? 고기 땡, 라면. 땡. 라면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수 삶을 때 면수에 들어가 있는 중금속을 조심하셔야 돼요. 연수를 먹어요? 그럼 꼭 그거를 같이 요리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네네네네. 있으니까. 걸쭉해진다고. 근데 국수 그 면 겉에 주로 중금속이 같이 많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얘네들을 끓일 때는 일단은 물을 충분히 많이 넣고 끓여야 되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씻어야 얘네들이 씻어서 이 면은 건져서 따로 헹궈낸 다음에 면만 사용하셔야지. 물은 버리고. 그렇죠. 왜냐면 이 물에 중금속이 다 우러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사용을 해버리게 되면 중금속이 그대로 먹는다는 건데 처음 알았어. 면으로 이렇게 한번 삶을 때 물속에 알루미늄이나 카드뮴 같은 것들이 한 60%에서 80% 정도가 제거가 된다고 해요. 다행이다. 다행이지만 이 면수를 이용하면 80% 녹아나온 그걸 또 중금속을 먹는 거죠?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분리시킬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다이어트를 할 때요. 제가 연어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그때 한참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모발 검사를 한 거야. 그랬더니 수은이 내 몸에 너무 많다게 나온 거야. 너무 많다고. 연어가 수은 생겨? 그래서 음식에도 이 중금속이 있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수은이 우리가 많이 노출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수은이 주로 노출되는 곳이 그 어류인데요. 네. 먹이 사슬의 상단부에 있을수록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이 이쪽으로 더 농축이 모이는 되면서 거지. 올라오는 거예요. 아유 나도 연어를 매일 먹다 싶어. 왜 중금속에 있어서 깡통은 죽어도 안 먹는다며? 아니 깡통은 안 먹는다며? 깡통은 안 먹고 연어는 먹어. 어종을 좀 다양하게 해서 드시고 좀 작은 소형 어종들을 드시면 그런 건강에 대한 그 걱정을 조금 덜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도 이숙학생 생활 습관에서 나왔거든요. 뭘까?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힌트를 주면 운동하는 모습에서 너무 빨리 뛰었어. 벤치에서 자는 거. 살이 빠지게끔 하는 강도가 아니라 몸이 피곤하게 하는, 몸을 몸을 피곤하게 하는. 혹사시키는 운동이었다. 아니 몸을 혹사를 시켜서 그룹해야 살이 빠지지 가만히 놔도 상전 두듯이 이렇게 두면 살이 안 빠지죠. 이 포인트를 못 잡았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그런 습관으로 인해서 이숙학생의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활성산소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피로물질이죠. 활성산소는 얘기한 것처럼 피로물질이라고도 하고요. 노화를 유발하는 물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쁜 거네? 나쁜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세포에 붙어서 얘를 늙고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애들이 활성산소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깡패산소라고도 부르고. 찌꺼기 산소 딱 좋은데. 그러면서 우리가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적당한 강도, 적당한 시간 운동하는 거. 몸을 무조건 괴롭혀서 좋은 게 저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정말 막 하여튼 무리해서 죽을 때까지 막 숨이 아니 턱턱 모든 걸 얘는 운동하는 이판사판이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해야 돼. 아니 근데 저기 그 무하마드 알리인가 그 파킨슨 병으로 사망을 했는데 그때 그 원인이 활성산소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맞아요. 과도하게 얼마나 운동하니까. 운동선수가 힘들게 운동을 매일 했겠어요. 운동하지. 과격하게. 근데 진짜 생각하는 것보다 운동이 무조건 내 몸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적당한 양 운동을 해주는 게 좋고요. 서서히.
내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남은 일명 찌꺼기 산소. 모든 질환의 90% 이상은 바로 이 활성산소가 원인이라는데,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 세포막, DNA를 공격해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 비만까지 유발하는 활성산소. 내 몸을 공격하는 활성산소. 마지막 비만을 유발하는 3대 독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독. 이거는 생활 습관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우리 이숙 학생 첫 장면. 뭐지? 바지 안 맞는 거. 안 맞는 거. 똥배. 독에 속할 수 있는 건 그 둘레, 허리 둘레. 즉 내장 지방이라는 뜻이죠. 내장 지방. 일단은 내장 지방이 많다는 건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중성 지방 수치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 내장 지방이 염증을 유발을 하게 되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 유발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온몸을 공격하는 내장 지방. 나쁜 지방이 모인 독소의 집합체. 내장 지방의 염증 세포가 혈액을 타고 침투. 이를 방치할 경우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중금속과 내장 지방이 만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이 내장 지방 자체가 염증을 유발하는데 중금속이 지방으로 가서 많이 침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염증을 더 많이 악화시키고 지방의 변성도 더 심해지겠죠. 요즘같이 막 미세먼지 많을 때 중금속들 내가 호흡만 해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내장 지방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염증의 정도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몸 곳곳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럼 그 뱃살에서 내장 지방이 많은지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요?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우리 전학생으로 온 이숙 학생만 한번 괜찮으시면 제가 대표로 한번 체크해볼까요? 아, 그래요? 맞아. 그럼 선생님 옆으로 가봐봐. 이쪽으로 한번 오셔서 보통은 배꼽 옆에 있는 살을 배꼽 꼬집게 옆에? 되는데요. 한참 잡히는데요? 아니, 이만큼 잡히는데? 잘 안 잡히지롱? 넷이서 지금. 어머, 언니. 많이 잡히지. 나도. 아, 엄마, 나 이만큼이나 잡혀. 용녀야 너 해봐. 나 잡혀. 나 이 정도. 너 이거는 잡히는 것도 아니야. 아, 근데 너무 아프다. 까지는 아니야. 내가 이러고 다 이러고 있어. 이렇게 해서 자 보면 칼 보면 보이죠? 2cm가 안 돼요. 카메라 아, 얘는 안 되는데 난 되지. 1.5cm. 그러니까 야, 라지 빨리 와. 자, 나 5cm 되죠? 2cm. 아, 2cm. 너는 정상. 부둘레가 85cm가 넘는데 2cm 미만으로 잡혔다는 건 여러분들의 배는 내장 지방 때문이다. 안 좋은 거예요? 잠깐만. 더 나쁘죠. 야, 우리 내장 좋은데 아니네.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숙 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복부둘레가 85cm 이상인데 거의 잡히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찍기가 어려웠어요. 내장 비만이. 내장 지방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동맥경화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왔구나.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럼 내장을 이렇게 좀 깔라봐야 되나요? 깔라봐요, 뭐. 아니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싶으시면 복부 CT를 찍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고요. 근데 사실 지금 하는 검사가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복부 같은 경우는 둘레를 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감별이 가능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어요. 비만을 유발하고 내 몸을 공격하는 3대 독. 중금속, 활성산소, 내장 지방. 내 몸을 지키려면 3대 독을 해독하라. 네, 이제 체육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비만의 주범인 3대 독, 즉 활성산소, 중금속, 내장 지방을 빼는 해독 다이어트잖아요. 그러니까요. 해독 다이어트 운동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요. 네네. 그에 앞서서 제가 조금 재밌는 3대 독 퀴즈 대결을 준비했거든요. 오늘 주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3대 독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정답은 문제입니다. 이 자세가 활성산소를 만드는데요. 이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정답!
네, 먼저 도착하셔야 돼요. 네, 정답. 물구나무 서기. 땡 아닙니다. 앞바다리, 양반다리, 앞바다리, 양반다리. 정답.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이 양반다리 하게 되면은 하체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경이 충분한 산소랑 영양분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러다가 일어서게 되면은 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서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 산 주전자는 물에 이것을 넣고 끓이면 좋은데요. 무엇일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식초. 맞아요. 이거 죽으면은 다 주부구댕이면 다 알지. 네, 이게 식초가 산성 성분이잖아요. 네. 금속 성분은 산성용액에 잘 녹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초를 이용하게 되면은 금속재 표면에 오염되어 있던 이 중금속들이 없어진다. 네,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이 다이어트는 내장 지방을 증가시키는데요. 어떤 다이어트일까요? 증가시킨다고요? 내장 지방을 증가시키는 다이어트가 있어? 빨리 네, 정답. 몰라. 정답. 다시 하자. 시작. 원푸드 다이어트. 아, 틀린 거는 아닌데요. 오늘 주제하고는 아니에요. 시작. 왼발. 네, 폭식. 폭식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막 폭식도 하게 되고 갑자기 또 굶게 되고 불규칙한 다이어트. 그렇지. 불규칙한 다이어트도 맞는 말인데 다이어트를 정답. 저리 비켜라. 저리 비켜라. 아니 비켜. 네가 진짜 비키시라니까. 하나, 둘, 네. 정답. 네. 잦은 다이어트. 잦은 다이어트. 아, 정답! 다이어트를 하고 또 하고 계속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 왔다가 요요 왔다 하면서 이게 피하 지방과 더불어서 내장 지방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올바른 다이어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해독 다이어트 운동법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해독 다이어트의 핵심은 외부로부터 독을 피하고 내 몸 안의 독을 배출하는 겁니다. 철루가 본격적으로 그 운동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몸 안에 독소를 빼주는 혈자리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혈자리요? 네. 이 혈자리는 우리가 살이 찌면 막 피곤해지잖아요. 몸이 무거워서 피곤해지건 아니면 몸 안에 독소가 빠지지 않아서 몸 여기저기서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몸이 피곤해지건 이 피곤해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이 배꼽 아래 손가락 3마디 정도 아래에 있는 관원혈을 자극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관원혈을 자극시키면서 뱃살을 뺄 수 있는 일명 뱃살 디톡스 유산소 운동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나는 이거 집에서 이거 네.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세요. 네네. 근데 이보다 더 좋은 걸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럼요. 매트 위에 올라가셔서 네. 기어가는 자세로 양팔과 양무릎을 어깨 넓이로 벌려주세요.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머리를 숙여주시고 등과 허리를 동그랗게 천장 쪽으로 말아줍니다. 아, 이거 고양이 자세.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머리를 천장 쪽으로 올려주시고 허리와 등을 아래쪽으로 움푹 바닥 쪽으로 내려주세요. 네, 이 동작을 3회에서 5회 천천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옆구리살이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몸에 해독작용이 떨어져서 뭐 자주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 혹은 뒷목이 좀 뻣뻣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간의 해독 기능이 좀 떨어져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좋은 혈자리가 바로 장문혈이라고 하는 혈자리예요. 팔꿈치를 90도로 이렇게 굽혀주시고 옆구리에 이렇게 대주세요. 그러면 이 닿는 부위가 바로 장문혈이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이 혈자리를 자극시키면서 옆구리살도 빼주고 또 하체를 튼튼하게 강화시켜주는 전신 디톡스 유산소 운동을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깨 넓이보다 2배 이상으로 발을 넓게 넓게. 벌려주세요. 네. 그리고 왼쪽 발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주신 다음에 왼쪽 무릎을 굽히면서 상체를 왼쪽으로 기울여주세요. 이 자세에서 왼쪽 손을 오른쪽에 있는 장문혈을 감싸주시고 그리고 오른손을 사선 방향으로 쭉 아닌데 이쪽이. 아, 이렇게. 그렇죠. 네. 이 자세에서 5초에서 10초간 있으신 다음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세요. 이 운동은 옆구리를 자극시켜주기 때문에 오른쪽 옆구리에 있는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줘서 몸의 해독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오늘 제가 알려드린 유산소 운동 집에서 꼭 복습해 주시고요. 일주일에 3번 20분에서 30분 정도 땀을 살짝 날 만큼 유산소 운동 해주시면 몸 안에 독소 빼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소를 잘 배출을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우리 우등생의 비결을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특명 25kg 이상 감량한 우등생을 찾아라. 25kg를 뺐다고? 대단하신데요? 과연 우등생은 어디에 있을지. 잠깐 범상치 않은 포즈의 여성 포착. 뭐야? 거꾸로 저러고 있어. 완전 날씬한데? 거꾸로 있어도 감출 수 없는 완벽한 몸매의 소유자. 이건 뭐 군살이라곤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단순히 체중 감량만 성공한 게 아니라 근력까지 키운 그녀. 하하, 이 정도는 돼야 우등생 아니겠습니까? 지금과는 사뭇 다른 과거의 그녀. 이토록 혹독하게 살을 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다는데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지금 출산을 한 번, 두 번 겪으면서 이제 둘째 때 특히 임신성 당뇨가 들어오면서 거의 90kg 가까이 몸무게가 찐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을 했었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90kg? 그러니까 몸이 두꺼우시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 아주 힘들게 빼기 시작했죠. 네, 몸을 좀 줄여보자. 이거라도 줄이면 정말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다이어트를 죽자 사자 하기 시작했죠. 아유, 지금은 뭐 미스 코리아 나오도 할 수가 없다. 미스 코리아 나가도 허벅지. 지금은 현재는 한 28kg 정도 감량돼 있는 상태예요. 두 번의 임신과 출산으로 임신성 당뇨를 앓으며 체중이 무려 90kg에 육박했던 그녀. 독소 배출로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각종 피트니스 대회까지 섬령. 건강한 몸으로 황골탈퇴했는데요. 와, 정말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어머나. 와, 막 진짜 화끈하네요. 대박이다. 정말 너무 예쁘시다. 28kg을 감량한 그녀의 비결은 뭐였을까요? 이건 무슨 포즈?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은 왠지 익숙한 포즈인데요? 거꾸로 많이 계시네. 거꾸로가 좋은가 봐. 전체적인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우리 위장은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주자주 거꾸로 뒤집어주면서 처진 장기관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나도 집에서 해봐야 되겠다. 저렇게 거꾸로 매달릴 때 어깨 힘으로 매달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최대한 어깨뼈를 뜨게 해야지 다치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모두 안전하게 운동하세요. 조금 전에 했던 동작은 좀 힘들죠. 힘도 들고 난이도가 좀 높아요. 처음 물구나무에 이제 가까이 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쉬운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스파이더 자세를 한번 해볼게요. 스파이더. 거미 아니에요, 거미. 다리하고 다리 사이는 한 뼘 정도 유지해 주시고 엉덩이는 벽에서 살짝 떼어놔 주셔야지 공간이 생겨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대로 힘만 살짝 들어서 코를 말아줍니다. 고관절 살짝 말아서 갈 거고요. 그대로 한 발씩 스파이더맨처럼 하나, 둘, 셋, 넷, 코 힘 줘, 다섯. 올라가요? 기어 올라가서 스파이더가 스파이더. 완전 스파이더다.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운동이에요. 말 그대로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내장을 아래로 내려가 있던 내장을 다시 올려주고 그리고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병만 있으면. 야, 저거 운동 괜찮네. 저거 괜찮네.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리버스 플랭크라고 해서 플랭크는 앞으로 버티는데 저렇게 뒤로 하면 뒷근육까지도 다 발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좋죠. 뭘 드시네? 맹물이는 아닌데? 저기 뭘까? 저게 제일 맛이 좋다. 우리 이숙 씨는 커피를 드셨는데 커피는 아닌 것 같죠? 글쎄요. 커피 색깔 나도 아니에요. 커피 졸여야 되겠어. 아우.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뭘 먹어도 이렇게 그냥 물 안 먹던데. 의자에 앉아서 근력 운동을 좀 한번 해볼게요. 고무장갑은 강도가 좀 셀 텐데. 고무장갑은 머리에다 쓰는 거지, 웃기려고. 왜 이러니? 자, 발끝 쪽을 최대한 적게 밟으셔야 돼요. 적게. 자, 가슴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올릴 거예요. 하나. 뒤에. 팔 힘도, 팔 힘. 뒤에 이두근? 천천히 둘. 천천히 셋. 천천히 넷. 원래는 저 운동이 이렇게 덤벨 가지고서 그쵸. 이렇게 하는 운동이잖아. 근데 그럴 필요가 이걸 없네. 고무장갑으로 하면은 와. 자, 뒷목이 올라가지 않게끔 팔꿈치를 이용해서 몸쪽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지금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는 동작이에요. 뭐 굳이 큰 도구를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집에서 있는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짬짬이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면 라인이 점점 예뻐지는 게 느껴질 수 있으실 거예요. 보던 중 운동이 제일 좋아. 그러네요. 야, 이분은 뭐 모든 집안에 있는 것들이 다 운동기구가 되겠네. 그러니까요. 내가 오늘 너무너무 좋은 거 내가 많이 배워간다. 이미 SNS에서 홈트 여신으로 유명한 우등생인데요. 홈트 방법을 또 많이 알려주셔서 좋네요. 네. 얼마든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지. 집에서도 얼마든지 운동하실 수 있답니다. 독소를 배출하고 28kg을 감량한 우등생의 식단이 궁금한데요. 우등생은 뭘 먹을까요? 식단 진짜 이제 먹는 게 중요해 또. 진짜. 참외. 야채를 먹는구나. 저만의 노하우는 모든 걸 통째로 껍질째 먹는다는 게 제 포인트예요. 참외도 다 깎는데. 껍질에 사실 파이토케미칼이 되게 풍부해요. 항산화 성분이. 참외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과일의 껍질이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같이 드시면 좋죠. 과일과 채소의 껍질을 벗기지 않고 통째로 넣어 만든 샐러드에 뭔가를 뿌리는데요. 우등생의 또 다른 비결일까요? 저 뿌리는 게 뭐야? 뿌리는 거. 미숫가루를 뿌리나요, 지금? 뭐지? 감자? 감자. 나 감자 좋아하는. 감자를 이용해서 누구나 좋아하는 회오리 감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감자도 껍질채로 제가 요리를 할 건데요. 저는 평상시에 임신성 당뇨도 있었고 지금 현재 당 경계에 있기 때문에 섬유질이 굉장히 많은 껍질을 버리지 않고 꼭 통째로 요리를 해서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다 껍질을 드시는구나.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감자를 꼬치에 꽂아 사선으로 돌리며 썰은 뒤 아래쪽으로 펼쳐 회오리 모양을 내줍니다. 감자 겉면에 살짝 올리브유를 발라 에어프라이어로 굽는데요. 기름에 담가서 튀기는 게 아니고 살짝만 오일만 오일 발라서. 발라서. 그 에어프라이기에 돌린 거라서 기름이 많지가 않아요, 저런. 은찬아, 간식 먹자. 간식 먹자. 이번에도 또 뭔가를 뿌리는데요. 양념을 뿌리시는 건지. 저기요, 우등생. 이거 대체 무슨 가루예요? 이거는 새싹보리 가루예요. 저거 좋아. 네, 제가 좀 많이 먹고 있는 새싹보리 가루인데요. 독소 배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아주 좋은 새싹보리 가루입니다. 한번 먹어볼래? 네. 하나씩 먹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엄마가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 있잖아.
이렇게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된대. 우리 은찬이도 더 건강해지려면 간식은 건강하게 먹어야겠지? 저는 정말 천성이 게을렀었고 정말 움직이는 거 싫어했고 먹는 거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인데 저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고 꼭 용기를 내셔서 마음을 바꿔서 꼭 시도하셨으면 좋겠고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도전해야지. 아유. 제가 오늘 수기 씨를 위해서 특별한 손님 모셨거든요. 진짜요? 한번 대회 어떤지 한번 직접 물어보세요. 손님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초대해 들어오세요. 실제로 오셨네. 실제로 오셨네. 와. 어머 저 허리 좀 봐. 허리. 어머나. 아니 이 허리가 개미허리.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개미.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더 날씬하셔. 진짜로 허리가 개미허리신데?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28kg를 감량한 올해 44세 다이어트 우등생 허윤진이라고 합니다. 우동생님 그 살을 빼시고 난 후에 뭐가 제일 좋아요? 일단은 제 자존감이 되게 많이 높아졌고 그전에는 많이 그냥 항상 찡그린 얼굴에 그냥 항상 지쳐있는 얼굴이었는데 밝아지니까 남편이? 네, 남편이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네네네. 세상에. 그러겠다 진짜.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도 그전에는 이제 엄마의 존재감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항상 뭐 하면 엄마가 대표해야 돼? 뭐 해야 돼? 막 계속 이렇게. 학교에 오기를 바라는구나. 우리 엄마 미인이라고. 아까 보니까 선생님께서 무슨 고무장갑으로도 운동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네네네. 핑계거리가 야 운동기구가 없지 않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네. 혹시 이제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가방 가지고도 운동이 가능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요? 자세를 좀 낮춰놓으세요. 이렇게 낮춰놓은 상태에서 쭉 위로. 이거 힘드네. 힘들다. 네, 다시 쭉 꾹. 하체. 예, 하체를 고정해요. 다시. 하체 중량이 가는데요? 이거 진짜 벌 쓰는 것 같은데. 선생님 오늘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우리 뭘 잘못했는데 우리 아까 운동했는데 또 하지. 지금 되게 간단하게 교실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 알려주셨는데 사실 상하체 근육을 골고루 다 쓰셨잖아요.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살 뺀다고 하면 다 유산소만 하세요. 근데 맞아요. 근력이 늘어나야지 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탄탄한 몸매도 또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유산소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집에서도 간단하게 근력 운동 할 수 있으니까 꼭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사실 유산소 운동만 열심히 하면 빠지는 줄 알았더니 더불어서 근육도 키워줘야 되는 그래야지 요요도 안 오고 좀 더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가 있죠.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25kg를 뺐다 하면 거의 그냥 초등학생 한 사람이 나온 거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가장 힘들었던 건 말 그대로 먹는 거. 참는 거. 예, 저는 당이 있는 사람이라서 저 특히 먹고 싶은 게 대부분 다 떡, 빵, 밀가루만 끓였어요. 네. 고탄수화물. 네. 식단 중에서도 탄수화물을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하얀 쌀밥에다가 떡 좋아하고 맞아요. 그러는데 네. 아까 그리고 계속 뭐 드시던 거 있던데 혼자만 알고 있지 마요. 바로. 네, 맞아요. 저희 새싹보리를 지금 먹고 있거든요. 알아, 나도 먹었었어요. 아니 나도 새싹보리를 먹는데 나는 파란 거더라고요. 사서 먹는 게. 근데 색깔이 미숫가루 색깔이던데요. 맞아요. 저는 이 새싹보리를 고르는 기준이 딱 하나예요. 일단은 뿌리채 다 들어가 있는, 통째로 다 들어있는 그 새싹보리를 골라서 먹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먹고 있는 새싹보리는 황금색을 띠고 있어요. 네. 제가 먹은 거 다르더라고요. 이전에는 새싹보리라고 하면 그냥 위에 있는 잎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초록빛깔을 띄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뿌리까지 통째로 다 건조를 해서 분말화를 했기 때문에 색깔이 좀 황금색, 미숫가루 같은 색깔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자란 보리보다 이 새싹 상태일 때 영양소가 100배 정도 더 응축이 돼 있다라고 하니까
단백질의 함량도 풍부해지고요. 비타민도 더 양이 많고 미네랄도 굉장히 다양하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꼭 이 뿌리째 다 들어간 새싹 뿌리를 저기 네, 저는 드시는 꼭 거예요? 통째로 들어있는 과일을. 네. 아유, 새싹뿌리. 자, 이게 가면 돼요. 아, 자, 가면 돼요? 새싹뿌리가 왔어요. 새싹뿌리가 왔어요. 야, 약간 고소하면서 진짜 콩 냄새 약간 나면서 건강해지는 느낌. 그럼 먹을만 하네요. 먹을만 하네요. 네, 맞아요. 말 그대로 새싹보리가 보리 새싹이에요. 보리가 싹을 틔울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한 10에서 20cm 딱 요 정도 길이까지 자랐을 때 이 어린 잎까지를 얘기를 해요. 이것보다도 더 자라면 그냥 일반 보리겠죠. 그래서 왜 이 기준이 있는 거냐면 이 새싹에 굉장히 엄청난 많은 영양소들이 응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보리보다 새싹 보리가 훨씬 더 영양소가 많다,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장 지방에도 도움이 되고 독소 배출에도 되고 그 중금속 이런 거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나요? 혈관도 그쵸. 또 좋아지고. 그렇죠. 특히 딱 7일차 되는 새싹보리가 좋은 게 사포나린이라고 하는 핵심 성분이 그때가 함량이 제일 높다고 해요. 사포나린? 폴리페놀 성분의 일종이거든요. 얘네들이 중성지방을 조절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혈당 걱정하셨는데 혈당 조절하는 기능까지도 이 사포나린이 굉장히 훌륭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게 되면 내 몸에는 포도당 형태로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사포나린이 이런 포도당의 흡수 자체를 굉장히 지연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좋은 탄수화물 같은 특징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맞아. 제가 그 당뇨 전 단계래요. 당뇨 전 단계. 그러면 혈당을 낮춰주는 너무 제가 딱이네. 우리 우등생도 지금 당 전단, 네, 네, 전단계라고 저도, 그랬으니까. 네, 저도 그러니까 이건 꼭 경계 수치. 맞아. 네, 경계 꼭 해야 수치. 되겠네. 또 중요한 성분들이 몇 개 더 있거든요. 또 있어요. 가바라고 하는 성분인데 GABA 이게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가 뭐가 중요하냐면 비만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가바가 촉진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지방분해에 도움이 된다는 지방분해 뜻이죠. 촉진을 하네요. 네. 지방 근데 부분이 너무 좋아. 이 가바 성분이 곡류들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보통 흑미 같은 경우에 흑미 100g당 가바가 한 1.5mg밖에 없어요. 굉장히 귀한 성분이죠. 근데 새싹보리는 같은 100g당 220mg, 같은 100g당 220mg. 150배나 그 성분이 훨씬 더 풍부하니까 내 몸에 들어오면 아디포넥틴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겠죠. 저기 우동생님 네네. 처음에 새싹보리를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일본에 사는 지인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식이섬유가 되게 많아서 이 즙으로 낸 걸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행한다고 해서 저도 이거 한번 먹어봐야지 하고 했던 게 지금까지 더 많이 좋은 것들이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네네. 그거 말고도 또 좋은 성분들이 있어요.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성분 들어보셨어요? 아이 그러지 말 그냥 답해주세요. 나 다 잊어버려. 클로로필이라고 하면 어려운데 엽록소는 다들 들어보셨어요? 엽록소 알죠? 클로로필이 엽록소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엽록소가 원래 푸릇푸릇한 색깔을 띠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새싹보리에도 이 클로로필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해독의 기능이 있다고 보면 돼요. 몸에 안 좋은 노폐물이나 찌꺼기들을 원활하게 밖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하고 기본적으로 항산화 능력이 또 뛰어나요. 활성산소? 그렇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비만을 유발하는 독소 제거가 되고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겠네. 게다가 또 폴리코사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너무 좋잖아. 그거 좋은 거잖아요. 보통은 이 새싹보리가 사탕수수보다 12배나 높은 함량의 폴리코사놀을 가지고 있어요. 쌀겨보다도 162배나 더 높은 함량의 폴리코사놀을 가지고 있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나쁜 사람들한테도 요거가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그래서 사람 인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봤는데요. 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총 12주 동안 꾸준히 섭취를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40%나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우리 아까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거다. 혈당은 39% 감소. 꼭 저한테 필요한 거네요. 꾸준히 좀 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안전관리가 인증이 된 제품인지 그리고 기왕이면
친환경 무농약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게 왜냐면 우리 친환경 뿌리까지 다 무농약. 먹어야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GAP 인증을 받았는지를 좀 확인을 GAP? 하시면 예, 조금 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우동생도 그 뿌리채에 있는 거 다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거 선택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또 나름대로의 나의 기준이 있으세요? 선택에? 네, 있어요. 저는 수경 재배된 그 국내산 새싹뿌리만 선택해서 먹고 있거든요. 수경 재배. 네네네. 왜냐면 병충해 오염도 있고요. 그리고 병충해 오염된 것 차단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수경 재배된 뿌리까지 드실 거면. 그리고 그 새싹뿌리 먹을 때 그 주의사항 같은 거 없어요? 사실 식품이다 보니까 크게 주의사항이 있진 않지만 하루 권장 섭취량이 10g 정도예요. 그래서 더 많이 먹으면 안 되나요? 너무 많이 드셔봤자 사실은 오히려 복통이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더 크니까 섭취량을 좀 지켜서 드시면 좋겠고요. 욕심이 식품이긴 과하면 안 하지만 된다. 늘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임산부나 수유부잖아요. 네네. 임산부나 수유부는 이왕이면 의사와 상의 후에 섭취 여부를 좀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과유불급이야. 너 오늘 여기 장숙에 오길 잘했지? 오, 정말 잘했어. 라나 반가워. 인제서야 반갑니? 그러니까 우리도 전학생 덕분에 또 우동생 덕분에 좋은 정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꼭 복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동맥경화의 고혈압으로 체중 감량이 시급한 전학생 이수. 2주간 보충학습에 돌입했는데요. 활성산소가 쌓일 정도로 격렬히 운동하던 그녀가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실천. 이제 통조림 음식은 아웃. 중금속과 이별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새싹뿌리 좀 물타서 먹고 운동을 시작해야지. 내 건강을 위해서. 독소 배출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새싹보리도 섭취했는데요. 2주간 해독 다이어트 과제를 성실하게 실천한 전학생 이수. 과연 그녀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다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상태를 점검했는데요. 2주 보충학습 결과 체중 2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몸무게만 줄어든 것이 아니었는데요. 중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근육량은 1kg 증가. 와, 체중 감량보다 어렵다는 근육량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체지방량은 단 2주 만에 무려 3kg이나 줄었는데요. 근육량은 늘리고 지방은 빼낸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각종 혈관 질환, 그리고 치매까지. 내 몸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비만. 비만의 주범인 3대 독, 중금속, 활성산소, 내장지방. 내 몸을 살리는 해독 다이어트의 방법은 첫째, 중금속이 쌓이는 습관을 멀리하라. 둘째, 운동으로 활성산소와 내장지방을 날려라. 셋째, 독소를 배출하는 음식을 먹어라. 행사를 넘나드는 아주 큰일이 있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복통도 와? 피부 트러블이 생겨. 아, 저기 또 아파. 종합병원이야. 뭐가 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새면은 정말 다양한 질환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어떡해. 비만이랑 면역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체온을 올려주는 운동인데요. 손목을 바깥쪽으로 꺾어주세요. 양팔을 모아줍니다. 양팔을 90도로 벌려주시고 손목이 안쪽으로 꺾어주세요. 그리고 양팔을 모아주세요. 이런 동작이에요. 노폐물도 빼주고 면역력도 올려주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으쌰. 채널 A